2023년도에 수원, 부산에도 회생버블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쓰는 실무주칭도 서울회생버블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실무가 운영되느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활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에 한창 주식 코인 강풍 불 때 투자 잘못해가지고 재산 날리고 손실 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회생법원에서조차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금 전부를 다 갚아야 회생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시만 해도 주식 코인으로 빚이 생긴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전격적으로 주식 코인으로 생긴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실무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는 손실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은 적어도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준칙이 현재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방법원마다 이걸 처리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데 그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서 말고는 회생 신청을 못하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도 주식 코인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해 실무준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청산가치에 안 넣겠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총 이 재산 액수보다도 내 변제금이 더 많아야 통과가 되는데 이때 투자 손실금은 이 재산이라는 것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서울에서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다 반영을 했거든요. 손실 봐서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이 재산으로 다 평가가 돼서 내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이거보다 총 변제금을 더 많이 내야 회생이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주식 코인으로 잃은 돈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야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큰 분들은 사실상 회생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런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설사 주식 코인 때문에 대부분의 빚을 졌다 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에서는 큰 문제 없이 회생 진행이 가능하게 된 거죠. 대신 이때도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정해가지고 뭐 재산을 숨겼다 이럴 때는 봐주지 않죠. 이거는 이제 손실을 가정해가지고 자금을 세탁하거나 뭐 빼돌린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인 중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뭐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을 졌더라도 회생 통과하는데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서울에서도 주식이나 코인의 잔고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해요.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거나 뭐 주식 계좌, 코인 지갑에 돈 있는 거나 똑같이 재산이니까 주식 코인 잔고 증명서나 뭐 보유 현황 자료는 제출을 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만큼은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회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주식이나 코인에 뭐 계좌 잔고가 많은 경우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도에 수원, 부산에도 회생버블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쓰는 실무주칭도 서울회생버블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한 준칙도 수원, 부산 회생법원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실무가 운영되느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실무준칙에 분명히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어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대신 주로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이제 주식 코인 투자 실패라면 이걸 불성실한 소비라고 해서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이제 대개 이거는 최근에 투자로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 변제율이 너무 많이 낮아가지고 문제되는 경우예요. 청산가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손실금의 몇 %를 반영해라 뭐 이렇게는 이제 보정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빚이 불성실한 소비로 만들어진 걸 감안하면 회생 진행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변제금을 올려서 그런 불합리성을 보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화해가지고 보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결국 변제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변제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변제율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보정들을 보면 서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엄격하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겁니다. 이전처럼 무조건 손실금 청산가치에 반영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을 조절한 선에서 회생 통과를 시켜주는 거니까요. 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무준칙이 서울과 동일하게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이전처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무조건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식 코인 손실금은 점점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도 서울과 동일한 실무준칙을 쓰기 때문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무조건 다 반영하라 이런 보정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준칙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정 단계에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부산, 수원은 회생법인이 생기고 실무준칙에서 이런 주식 코인에 대한 손실금 처리가 어느 정도 원칙이 나와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지방법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부분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날처럼 손실금의 80% 또는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식의 보정이 나와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나온 보정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이 생긴 경위나 시기 또는 손실금의 액수, 변제율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변제금을 줄이는 노력을 보정 단계에서 하면 꼭 이렇게 나와 있는 보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변제금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회생이 통과 가능하니까 꼭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 코인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점점 손실금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문제가 완화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주식 코인 때문에 회생 안 된다고 처음부터 단정 짓지 말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빚에서 반드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부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